그 국민들이 볼 때 지금 집권 2년 차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차에 접어들었고 당선된 지 1년이 지났고 정부 출범된 지 1년 지나기 이제 다가오고 있죠. 다음 달이면 1년이 네, 되니까. 5월 9일이면 1년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전 정부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내년 총선이나 이런 걸 앞두고 도움이 될까 여권에? 그럼 어떻게 국민- 보세요? 국민들이 전혀 납득을 못하죠. 너무 웃기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근데 이 정권은 진짜 나쁜 정권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부는 그래 코로나 때문에 또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설령 일부라도 올렸어야 하는데 못 올리는 걸 지지를 받는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근데 얘들은 국민 눈치 보면서 지지율 20% 떨어지는 것이 겁나가지고 유보에는 근데 그럼 국민이 무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4분의 2분기도 연기해서 일단 물가나 인플레를 잡고 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국민을 개돼지를 보고 좀 있으면 발표는 한다니까요. 인상은. 아 발표할 거다. 발표는 한다니까. 지금 음, 이 입장은 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4분의 2분기까지는 일단 정부가 힘들더라도 버텨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들면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전기나 가스는 좀 아껴 쓰십시오. 뭐 이런 모르겠어요. 근데 올리긴 올릴 거래요. 근데 지금 오늘은 못 올린대요. 오늘 발표는 못 한대요. 좀 있으면 올린대요. 다만 소급 적용 안 하겠대요. 국민들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올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일본의 앞잡이대로 마음을 먹었다. 69시간 주 120시간 노동을 시켜 마음을 먹었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시간이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하급자들을 욕하면서 60시간을 이야기해요. 60시간 마치 천사나 되는 것처럼. 60시간도 과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 제가 그때 얘기 들었잖아요. 박 기자님 와서 제가 69대를 때려놓은 다음에 박 기자가 네. 왜 때려 그러니까 아 그럼 60대만 때릴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잘했다고 낄낄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노조 때려잡았더니 지지율 1% 올라왔다고 웃고 있는 거예요. 헌법상 기구인 노조를. 노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건 개선해 나가 일부 지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문시장 가는 거예요. 가서 윤석열하고 김건희 폼내려고 지가 야구 좋아하니까 그냥 가서 쉬고 하는 거예요. 4.3 유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금 피눈물 나라 전국에 수련하면서 만나나 만나지도 않아요. 시민사단체나 각계 민주화로 만나나요? 야당 대표도 안 만나요. 야당 의원도 안 만나요. 네. 1년이 돼도 1년이 넘었는데 집권한 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저는 그냥 타도밖에 방법이 없다. 네. 근데 지금 국민들 아직 관망하시니까 타도가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도 더 잘해야 되고 더 보수층이나 중도층이 오실 수 있게 더 문호도 열고 재밌게 해야 되고 설득 있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전주울의 아내 후보에 돌풍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세력에 열받으니까 그분이 대구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지율이 15% 안팎까지 나와요. 이건 돌풍이죠. 이 정도면. 그렇네요. 안혜욱 씨를 누가 알아? 안혜욱 선생님을. 박 기자는 전화 최근에 알게 됐죠. 네.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럼 공약도 없어요. 음,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타도예요. 그래야 나라가 좋아진다. 경제도 좋아질 거다. 네. 지역 발전은 어차피 동료원들이랑 구현 시원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음, 심플해요. 토론도 보면요 엄청 웃겨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줄리오 알아?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부당해 안 부당해? 이것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민주당마저도 타도도 퇴진 이야기 못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마저도 이재명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는데 안혜욱이라는 혈혈 단신이 그것도 70이 넘은 할아버님께서 네. 아 그렇게 그래서 지지를 얻고 제가 있다. 토요일에 갔는데 네. 진짜 전주 시민들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아하. 오마이TV에서 앉은 걸 봤다고 나오신 분들 계시고 네. 제가 문자도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아 오마이TV 앉은 거 소장님 나는 거 잘 보고 있다고 칭찬 문자 주시고 매불 확실히 이렇더라고. 오마이TV 서울에서 우리 매불쇼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우리 범중도 진보진영이. 그다음에 이제 가끔 안진걸 TV 이야기해 주시고 TBS 라디오 이야기해 주시는데 항상 오마이TV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진보당 후보가 1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직 진보당도 퇴진이나 탄핵이 당론이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진보당이 당선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네. 안 후보가 당선되면 이건 굉장히 주권자 혁명이다.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가 금에 드러난다. 민심이 그래서 드러난다. 4월 5일 투표 진보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또 뭐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하니까 각축인 거죠. 지금 진보당 후보하고 민주당 네. 당 뭐 어떻게 표심이 어떻게 될지 안 후보가 모르겠지만 세 분이 각축이에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근데 각각의 매력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거 저희는 뭐. 김용민 목사님과 변희 대표와 저와 유영하 교수는 퇴진과 탄핵을 거는 후보가 돼야 된다. 호소를 하고 왔죠. 네. 온라인상에서 많이들 봐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뭐 주장을
또 하고 거기 호응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런 아, 예, 말씀이시고요. 많았습니다. 자, 이현주님이 유튜브 저희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이렇게 저희가 이 현안에 대해서 정리를 좀 쭉 해봤는데요. 날씨가 이제 좋아져가지고 토요일에 집회에도 또 사람들이 예. 또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아, 말씀도 그럼요. 하시더라고요.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자 지난 토요일도 현장 연인호 누적인호 한 3만 명 안팎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열기가 좋고 근데 아직까지 5월 9일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켜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야당이 아직도 퇴진이나 탄핵이 결의가 안 돼 있어요. 얘기를 안 한다. 가장 급진 정당이라고 하는 진보당도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정의당은 뭐 집회 관심도 없으시니까 냅두고요. 아하, 아니 뭐 특검도 지금 거부하거나 반대했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이랑 붙어갖고 법사위에 상정해서 논의하는 게 최선. 네, 50억 클럽. 정말 정의당 의원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도읍이랑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 통과시킬 거라 생각하세요? 와 정말 기가 막. 그리고 어떻게 50억 클럽만 특검을 합니까? 네. 부산저축은행에서 피눈 흘렸던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걸로 대장동 비리가 시작됐는데. 그다음에 채태원 자매 남매의 그 유장 계열사 SK그룹 유장 계열사를 통해서 400억이 넘게 대장동 세력 무자력자들에게 400억이 넘게 투자가 됐는데 왜 그런 걸 수사를 아니, 정의당이 도대체 네. 말을 말아야지. 뭐 정의당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근데 야당들도 아직 결의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아직 결의가 안 돼 있어요. 주요 시민사단체 아직 퇴진이 결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간첩으로 몰리고 깡패로 몰리고 행정사고로만 몰리면서도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꾸준히 매주 열심히 하고 매주 그래도 5만 명 안팎. 네. 그다음에 집중 집회 때는 10만 명, 20만 안팎. 많이 몰 때는 3, 40명도 모였고요. 이제 민주당이 사전에 먼저 좋은 행사도 하면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요. 네. 시너지가 있어 가지고 네, 4월 10일 날 전국 집중합니다. 네, 이번 주 4월 8일 하고 4월 10일 전국 집중합니다. 그러면 저는 야당이나 주요 시민단체나 양대 노총이 머뭇거리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 1년 다 됐고 네. 일본의 나라 팔아먹고 이번에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파동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이 질려버렸을 겁니다. 세상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의제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죠. 딱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지금.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서 또 배터리, 바이오, 전기차, 반도체 그다음에 무기 구입 얼마나 많이 양보해주고 올 거냐. 뭐 주한미군 주둔비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주한미군 기지 환경 보존 비용, 보건 비용 아예 화끈하게. 완전 윤석열은 더더욱이나 책 잡혀 있거든요. 본인이 미국, 일본의 호구를 자처할 뿐만 글로벌을 자처할 뿐만 미국 국회 새끼들 바이든 쪽팔려서 그걸 걸렸잖아요 미국한테. 그다음에 날리면이라고 조작하고 새끼라고 안 했다 거짓말하고 얼마나 미국 정권이 정보가 뛰어난데 그걸 모르고 있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게 갑자기 안보실장 교체했지, 주미대사 교체했지, 질 바이든 핑계를 대지. 물론 일부는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알고 오면 내가 너 봐주는 척하면서 홀딱 뺏겨 먹어버릴 겁니다. 네. 지금 다들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기억이 대한민국 국익과 관련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조 바이든의 립 서비스, 북한의 무력 도발 의도에 네. 강력히 지금보다 더 강력히 동맹을 해주고 맞서주겠다. 하나만 한 소리.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거고. 자, 오늘도 안진걸 소장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자, 역시 이제 민생, 경제 문제 이게 걱정이 되는데 저희 이제 안진걸 소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예. 정부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정권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제가 이제 4월 8일, 4월 15일 이렇게 전국 집중 집회하고 4월 15일은 전국 집중 집회 끝나면 좌우 중도 합작 우리 요즘 굉장히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시는 좌우 중도 합작 또는 태극기 촛불 연합 집회를 별도로 합니다. 끝나고 네. 오마이TV에서 한번 생중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어요. 연사들이 네. 막 정말 강경 보수 정통 보수 연사들도 많이 나오니까 요걸 하고 4월 23일 날은 춘천에 4월 20일은 전국 곳곳 촛불 집회를 하고 4월 23일은 춘천에 가서 네. 제3차 좌우중도 합작 윤석열 김건희 정권 타도 범국민 대회 또 이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권이
엉망이고 완전히 지금 국정이라는 게 마비돼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난방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잖아요. 그걸 도와준 지자체들은 오히려 페널티를 줘요. 중소기업 내일체로 공제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인기였는데 이 예산을 절반 이상 싹둑 잘랐고 최근에 또 언론이 나왔어요. 1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예요. 오늘 이번 주에 아마 삼성전자나 주요 대기업들 실적 발표될 겁니다. 3분의 1분기 100% 정도 100% 삭감됐다는 거예요. 실적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네. 금리 한국은행 조금 더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스위스 은행, 미국의 은행, 실리콘뱅크 은행, 스위스의 은행, 그다음에 독일의 도이치뱅커스 은행, 그다음에 미국 또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들까지 지금 계속 파산이나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국내 지금 8만 채 가까이 돼요. 근데 10만 채가 안 되면 괜찮다는 헛소리예요. 네. 8만 채면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사방팔방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망하게 생겼다. 오늘 아침에는 드디어 보수적인 경제학자문이 나와서 한국 정부는 1.6% 성장할 거라 그러는데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1% 성장이 안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대요. 경제 성장률도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여러분 대책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뭐 회의하는 신용을 해요. 근데 또 회의할까 나올까? 그 대통령 업무 보고 그게 뭐라고 1억이 듭니까? 몇 천만 원이 듭니까? 그걸 또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상한 업체한테 실적도 별로 없는 업체한테. 이것도 시사전에 크게 나왔어요. 네. 이것도 비리인 것 같아요. 업무 보고를 아니 여러분 업무 보고에 어떻게 몇 천만 원이 들죠? 자 국무장관 들어오고 담당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영빈관에서 안 쓰겠다는 영빈관에서 요즘에 또 기어 들어왔고 하던데 뭐 돈이 아니 내가 100만 원 드는 건 해야 100만 원. 이제 팻말 하나만 팻말도 재활용하니까 덜 들 일 없죠. 근데 새로운 사람들 팻말 만들어. 오케이. 현수막 하나 새로 만들어. 오케이. 음료 정도는 주겠죠. 10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100만 원도 많이 우리 수없이 많이 회의해 보셨잖아요. 우리도. 돈 100만 원 100만 원도 안 들죠. 근데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요, 지금. 그것도 특정 업체는 다 몰아줬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김건희 관련 회사가 개입했을 거라는 의혹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진실이 어떤 건지 한번 밝혀진 저희가 지켜보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가 신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회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발, 그다음에 중산층이나 관망층 분들 만나서 소통하기, 그다음에 이런 신고, 인터넷 댓글 날기 이런 게 종합적으로 돼야 돼요. 집회에 100만 명 모이면 제일 좋겠지만 끝나서 100만 명 모인다 해서 이놈들이 물러날 정권이 아닙니다. 물론 100만 명을 제가 먼저 모이는 게 목표지만 곳곳에서 고발도 하고 담벼락에 되게 욕도 하고 중산층 친구들, 중간층 친구들, 과망 친구들도 만나서 진짜 너무하지 않냐고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